네, 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톡톡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인데요. 입추가 무색할 만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7, 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 며칠 좀 폭염이 좀 누그러지는 분위기고 어제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잖아요. 대책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타이밍상 그리고 이제 결정 구조상 2% 아쉬운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오고 첫 업무 복귀 지시가 바로 전기요금 한시적으로 인하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다음날 바로 그러게요. 당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나라는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데요. 사실 뭐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산업부 장관도 인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해야 하는데 미리 준비해놓고 휴가 갔다 오면 이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좀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나온 대책을 보게 되면 다 거론됐던 것들이에요. 이게 뭐 연구 용역을 요하거나 긴 시간을 요하는 대책이 아니라 지난 2016년에 이 상단, 누진제 상단을 50kW 이제 확대하는 것에다가 100%로 숫자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추가로 30% 할인 더하겠다. 이게 나오기가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정말 대통령이 나서서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이제 은산분리 완화하시고요. 규제개혁 이거 하시고요. 마시고요. 이거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밑에 경제 참모들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2% 아쉬운 대책이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부터 이제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대책이 늦게 나오다 보니 이미 고지서를 받아서 허걱 놀라신 분들이 많죠. 일단 어제도 이제 이 7월과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백은규 산업자원부 장관도 일단 7월분의 경우에는 8월 요금에서 인하분만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제 발부되기 전에 했었으면 오히려 좀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에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요금이 한 19.5%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정부의 추계로는 정부가 발표한 거는 이번 인하 혜택은 전국의 1,512만 가구가 한 기본요금 7월과 8월 한 달 동안입니다. 월 평균 10,000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조치만으로 가구당 평균 한 19.5%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한전의 추계를 보게 되면 당정은 특히 200만 킬로와트, 월 평균 사용량이 200만 킬로와트에서 400만 킬로와트를 사용할 경우 굉장히 이제 할인 효과가 크다라고 하고 있는데 잘못 계산된 겁니다. 300kW에서 500kW 사이가 할인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누진제도 그렇고 이런 이제 할인율을 계산할 때는 분명히 저소득층, 취약계층, 난방비나 냉방비에 굉장히 취약한 서민을 좀 할인폭이 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혹시 좀 오늘 눈에 띄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 두 번째 서민층을 위한 이제 전기요금 인하 대책이 있는데요. 당장 지금도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제 서민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7월과 8월에 대해서는 30% 확대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 대상자가 한 68만 가구로 늘어나게 되고 또 가장 뭐 하나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출산 가구 할인 대상이 좀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출산하고 1년까지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어왔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3년 정도 이제 영아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영유아 가계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이 가구도 수혜 가구가 한 46만 가구가 됩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앞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2015년 또 16년에도 한시적으로 누진제가 인하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매년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안정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요금을 깎아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깎아주면 다 좋죠. 근데 정작 취약한 거는 취약계층이고요. 서민계층이고요. 서민들은 지금 에어컨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방비보다 난방비가 더 많이 나가는 구조고요. 그리고 실제로 쪽방촌에는 선풍기를 갖다 줘도 틀면 더운 바람이 나서 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처럼 지금 이 뭐 전기요금 폭탄, 물론 중산층도 굉장히 부담이 큰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사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자동차에 비하면 전기요금 에어컨 가격은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담이 커질 때마다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땜빵식으로 이번에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겠습니다. 2015년 했고요. 16년 했습니다. 17년 하루 건너서 18년 또 했습니다. 근데 나온 대책이라는 건 늘상 똑같습니다. 그러게요. 요구에 못 이겨서 2016년 말에는 누진제 무려 첫 구간부터 6구간까지 11.7배에 달하는 누진율을 3배로 줄여놨어요. 또 불만이 생긴 거죠. 또 불만이 생기니까 이걸 또 어떻게 중장기적 과제로 넘겼는데 사실은 완전히 백지화 상태로 산업용과 똑같이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절별, 시간대별 이 차등 적용을 하고 그리고 많이 쏜 이 헤비 유저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 이견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배려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가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그 주택용의 경우에는 이 쏠림 현상이 좀 커서 사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후 뭐 3, 4시 이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틀고 그리고 난 다음 잠시 좀 줄였다가 그다음에 잠자기 직전에 좀 틀고 이런 구조고 산업은 또 참 다르잖아요. 산업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계절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에어컨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라면 봄이 가장 그 성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화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산업용은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지만 가정용의 경우에는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쪽 이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에너지 재생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 관련 비용이 늘고 있는 것도 한전에는 부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금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보급되고 있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이제 적자가 나타날 경우 이번에도 대책으로 보면 한전의 경우는 2,700억 원 넘는 적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누가 메꿔야 되겠습니까? 결국 혈세로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삼모사다. 기본적인 골격을 바꾸지 않고 이처럼 땜질식으로 매년 이제 서민들이 요구하면 그때마다 깎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결국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답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누진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폐지할 경우에는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민계층에 대해서는 물론 바우처를 통해서 인하하는 방안도 있지만 갑자기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먼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산업용과 그리고 이제 가정용은 사실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3% 남짓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56%에 달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